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 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폴란드에서 느끼고 있는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는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K2 전차만을 수입할 예정이었는데 FA-50까지 48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폴란드의 훈련기는 이탈리아의 M346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신들은 폴란드가 경공격기로 M346FA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국은 폴란드의 방산 수출을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폴란드가 진행했던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던 훈련기는 T-50으로 FA-5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는 이탈리아의 M346에 밀려 수출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수출 실패의 이유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T-50은 대당 약 250억 원으로 훈련기 치고는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기였던 이탈리아의 M346은 T-50보다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은 T-50의 비싼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자 폴란드의 행보는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용성보다 국방력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T-50 대신 M346을 선택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 폴란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수출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이후 K2 전차 구매 규모가 기존 협상 대비 급증한 것으로 폴란드 측은 긴급 사유를 언급하며 조속한 생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노르웨이 수출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규모는 최소 76대에서 최대 100대로 가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수출이 확정된다면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잭팟이 터지는 셈입니다. 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지난 5월 31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긴급 사유로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폴란드 당국과 현대로템이 K2 전차 180대 구매를 협의했다며 계약 금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란드로의 K2 수출은 6개월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벌이자 폴란드 당국은 기존에 구매하려던 K2 전차 규모를 대폭 늘려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로의 수출건은 작년 말부터 가시화됐는데 결정권자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본 뒤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설계와 시험평가까지 하는데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폴란드 당국이 빨리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다급히 K2 전차 생산을 요구하자 외신들은 연일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폴란드의 주력 무기는 옛 소련제이며 최근 들어 전차는 주로 미국과 독일제를 구매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M1 에이브럼스 250대를 구매한 폴란드는 현재 또 다른 차세대 전차로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놓고 고심 끝에 결국 K2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과 독일 업체들의 납기일 지원과 불만족스러운 사후 서비스에 지쳐 가성비도 뛰어나고 납기일도 보장되며 사후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뿐 아니라 K21과 한국이 호주 수출을 위해 만들고 있는 레드백도 폴란드의 관심 속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도 지리적으로 한국과 닮아강이 많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 도하 능력이 있는 K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폴란드는 2011년 T-50 대신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번에 T-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도입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최근 약 2조 원대에 이르는 FA-50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단 파견은 지난달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FA-50을 생산하는 카이뿐 아니라 FA-50을 운용해본 한국 공군,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라드 국방장관은 경남 사천의 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이후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표단이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적극적인 모습에 카이 내에서도 폴란드 수출 관리팀 등 전담팀이 신성됐으며 부아슈차크 장관 방문 당시 카이는 FA-50 꼬리날개에 폴란드 국기까지 새기는 등 수출 성사를 위해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M346이 아닌 FA-50으로 노선을 정한 이유는 꽤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M346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달리 FA-50은 M346보다 저렴하면서 전투 초계도 가능하다는 게 폴란드의 생각이라고 관계자들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 폴란드가 자국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그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위해 F-16을 지원했는데 F-16과 FA-52 호환 가능성이 높은 점도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주로 고등훈련기로 사용하는 M346의 경우 아음속기인 데다 전술기로 쓰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초음속기인 FA-50은 경공격기로 쓰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FA-50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의 FA-50 수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폴란드는 훈련기가 아닌 실제 공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에 있어서 훈련기로서는 M346이 우세했지만 공격기로서는 FA-50이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폴란드는 경공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FA-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카이가 FA-50의 성능 개량을 예고했기에 폴란드 대형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형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자 국내외에서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팬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주가 부각되었지만 폴란드는 이미 자주포에서 한국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2014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국산 자주포 K9의 차체 120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옛 소련제 122mm 자주포를 버리고 서방의 표준 규격인 155mm 자주포로 바꾸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AHS 크라프인데요. 당시 자국산 차체를 사용하려 했지만 문제가 많아 K9 차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포병 전력이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18대를 지원했으며 K9 자주포 차체를 사용한 155mm 자주포 크램 60문을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크라프 전체 보유량 120대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선 경공격기처럼 폴란드 내의 자주포가 부족해지자 폴란드는 한국의 K9 수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크라프의 경우 포탑은 영국제, 엔진은 독일제, 변속기는 미국제, 차체는 한국제 등 다국적이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크라프를 줄 때 4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해 폴란드가 곤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K9의 파워팩을 국산화할 예정이기에 폴란드로선 더욱 좋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방산 협력으로 부쩍 관계가 깊어진 한국과 폴란드의 상황 속에 양국의 협력은 방산을 넘어 인프라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트램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립 트램 운영사인 바르샤바 트램은 최근 총 12억 4,600만 지워티 약 3,64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바르샤바 트램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바르샤바 시내 트램 노선에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기존 노후 노선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며 고츠와프 알레자 빌라노프스카 등 새로운 노선 건설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19년 6월 바르샤바 트램으로부터 3,358억 원 규모의 트램 123편성을 낙찰받아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 철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힘든 역사를 보냈고 폴란드 역시 독일, 러시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서 힘든 역사를 지냈다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사를 가진 양국이 현재 남다른 감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